규제기관에서 데이터의 신속한 검토는 최근 코로나와 같이 그 긴급한 신약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선진국의 그 규제기관에서는 표준화된 데이터 정책을 도입해서 규제 품목의 그 데이터 검토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임상 시험에서는 데이터의 표준을 샌드를 활용한 표준화가 규제기관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와 국내 규제기관에서 그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데이터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 처음 그 CDS크 표준을 도입한 미국 FDA의 데이터 표준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FDA의 다른 규제기관과 현황까지 주로 샌드에 중점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시스템 간 데이터 불일치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의 데이터 입력은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또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그 소통이 힘들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한 시기에 그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정보 시스템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데이터를 찾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유지 보수도 어렵고, 영구적으로도 여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결국 그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저품질의 데이터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저품질의 데이터는 유지나 보수, 활용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는 그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는 그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나 그 약을 구매하는 환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표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표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적 분야에서는 자동차의 그 기어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산차를 타거나 외제차를 타도 디자인이나 이런 브랜드명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 기어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용어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표준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해도 미국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표준화에는 엽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면 그 엽서를 기념품들로 이제 많이 사오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엽서는 앞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은 그 장소를 그 기억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뒷면을 보시면은 어디를 가서 엽서를 써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표를 붙이는 곳이나 주소를 작성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게 엽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경제적 영역에서의 표준화는 그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그 신용카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같은 형태로 같은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교환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생활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그 표준화된 데이터의 그 장점은 굉장히 많고 몇 가지 용어로서 좀 정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샌드가 규제 기관에 제출되는 그 비임상 데이터의 그 표준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예측성입니다. 그 표준화된 데이터는 데이터를 그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서 그 체계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된 상황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게 1995년에 20년 뒤인 2015년에 대한 이제 예측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여기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당시의 사회 흐름 등을 이제 분석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은 이러한 예측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근거로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독성이나 동물대체시험법과 같이 현재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어서 새로운 과학적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화된 데이터의 예측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적성이라는 건데요. 그 추적성은 표준화를 통해서 일정한 틀을 가진 데이터는 어디에 그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기가 용이해집니다. 그 제가 이제 QA 업무할 때 수기 데이터가 이제 많았을 때는 같은 내용을 담당자마다 다른 이제 워크시트 작성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에 이제 누락이 된 게 아니니까 GAP 위반은 아닌데, 그 데이터를 사실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다른 위치에 이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내용의 그 정확성보다는 그 내용이 이제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입력한 방식이 사람마다 같은 내용의 그리고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였으나 내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데이터를 찾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검토자가 검토를 할 때 데이터의 그 의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독성 데이터의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어서 객관적인 이제 시선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의약품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기관의 제출 데이터에서 표준화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통 구조가 있는데요. 공통 구조는 데이터를 일정한 틀 안에 정리하거나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틀과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내용과 약간 이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기적 연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같은 지역임에도 다른 코드가 부여돼서 마치 두 개의 그 데이터셋이 전혀 다른 데이터셋처럼 보이지만은 코드를 다시 정리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지역에 따른 이제 아파트 매매가 때 고등학교 진학률에 대한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그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한 것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통된 용어랑 공통된 틀은 데이터에 대한 그 별도의 설명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에 도움을 주어 업무의 효율성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의약품 개발 비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데이터 검토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데이터로 인해 검토의 효율성은 결과적으로 그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고 의약품 개발 비용을 줄여 최종적인 소비자인 환자에게 그 심리적이고 경제적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 의약품과 건강한 국민이라는 그 식약처의 비전과도 연결되어 규제기관의 이러한 시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규제기관에서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해서 효과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검토 프로세스를 확립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데이터에 있어서 표준화된 데이터로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FDA는 지금 데이터 표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DA는 데이터 그 표준 전략을 위해서 그 조직 개편을 실시할 정도로 이 전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의약품 규제의 그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품 평가 연구센터인 시더는 그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업무 중심이 아닌 질환 분야별로 이제 개편을 하고 그 효율적인 임상과 그 리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IND 및 NDA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 검토 영역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데이터의 적용은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걸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FDA 홈페이지 보시면 드러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표준화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는 영역인데 그 샌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빨간색 체크박스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샌드는 임상 3상을 제외하고는 이제 개발 단계부터 품목 허가까지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FDA에서는 신약 개발 그 전 과정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요구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2018년에 이제 나온 FDA 데이터 표준화 5개년 전략, 그리고 이제 시더의 표준화 프로그램 등 그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집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FDA가 이 데이터 표준화 정책에서 얼마나 이제 노력인지 관련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봐도 이제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코리아 서밋에서 그 CD스크 CEO신 그 데이비드 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면서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발표되고 모든 이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이나 그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데이터 표준화 관련된 업무를 하실 분들은 내가 이제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저희 안전성 평가 연구소도 관련 교육 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CRO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가이던스들은 대부분 그 시더와 관련된 가이던스인데요. 그 생물의약품을 평가하는 시버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이제 표준화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해당 센터에서는 샌드에 대해서 표준화된 데이터 제출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생물의약품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와 그 생물의약품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와 그 샌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셋이 좀 다름으로 인한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갭에 대한 차이를 지금 인지하고 지속적인 가이드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 2023년 3월 15일에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할 예정입니다. FDA는 그래서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준화 전략을 협의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그 기존의 표준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규제 기관과 그 CRO 모두의 규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할 때 표준을 채택하거나 조정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을 재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 FDA 시야 그리고 2016년에는 21세기 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2016년에 발표한 21세기 치료법은 그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환자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약사나 연구자 그리고 규제기관의 그 세계의 이해관계자 위주의 그 법이었다면 21세기 치료법을 통해서 환자 중심으로 이제 법이 개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환자 가족 그리고 환자가 이 약을 먹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이나 그리고 환자가 선호하는 치료법 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 법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데이터를 그 의료 환경에 활용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반영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DA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1세기 치료법의 신속 승인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패스트 트랙이나 가속 승인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지속적인 움직임 안에서 그 데이터 스탠더드 카탈로그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계속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그 데이터 적용되어야 되는 데이터 표준 및 용어를 나열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샌드랑 관련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가장 이것이 최근 버전인 6.6인데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그 4개의 항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애니멀 룰에 대한 적용 여부이고 다른 3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DA 센터라는 항목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이제 센터를 의미하는데 시더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샌드 3.1에 따라 그 2019년 3월 15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버의 경우 2023년 3월 15일부터 샌드 3.1에 따른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생식독성 시험의 경우에는 그 샌드 달트라는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긴 하는데 그 FDA에서는 이게를 카탈로그에는 아직 포함시키지 않아서 제출에 대한 의무 여부는 아직까지 이제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FDA는 여러 데이터와 표준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방금 전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카탈로그에 포함되는 이제 영역이 자꾸 늘어나는 걸 봐서는 비교적 그 데이터 표준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규제기관들은 어떠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CD스크 표준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2곳인데요. 일본의 식약처인 PMDA는 그 미국과 거의 유사하게 표준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DA에서 나온 그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CD스크에서 만든 SDTM에 따라 데이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샌드 인 비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그 표준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미국보다는 좀 좁은 범위에서 데이터 표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PMDNA는 그 CD스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SDTM의 일본어 번역본이라든지 그 CD스크 사이트에 보시면요, 일본어로 된 교육 자료를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언어적인 갭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또 이제 올해 그 CD스크 인터체인지를 일본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 표준화 정책이 이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 표준화된 데이터 제출을 2014년부터 요구하였지만 그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의무 규정은 아니라 만약에 그 표준 가이드라인을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 CD스크 표준에 따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EMA의 데이터 표준 관련 규정을 보시면 가능한 경우 CD스크나 다른 적절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CD스크 표준 요구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중국 그 NMPA는 2017년에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CTD 가이드라인 이제 발표하였고, 이후 그 2019년 3월 그 테크니컬 컨퍼런스 가이드를 발표하고, 또 작년 12월에 그 ECTD의 그 새로운 가이던스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CD스크 표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헬스 캐나다의 경우는 그 CD스크 표준은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데이터 표준을 따를 것인지는 이미 명시를 해놓아서 역시 데이터 표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해외 규제 기관들은 거의 모든 이제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표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약 개발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빠른 신약 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제출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데이터 표준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런 흐름에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 독성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그 관련 법이나 규정들을 꾸준히 재개정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데이터 표준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을 뿐 그 CTD와 같은 그 공통기술 문서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표준된 데이터의 제출을 포함시킨다면 어렵지 않게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에는 그 식약처에서 저도 이제 요번에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CD스크 관련 가이드라인 모음집을 발간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형식 제출에 관한 FDA 연방법 섹션 745에 대해서 번역본 마련 등을 통해서 그 조금씩 데이터 표준 관련 규정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의 그 데이터 표준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CD스크에서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본 발표에서 그 한국은 데이터 표준화가 점차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이제 평가가 되면서 작년 11월에 그 대구에서 그 코리아 서밋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식약처에서도 이제 참석을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슈로서 저희 얼마 전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IND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 샌드 데이터셋의 FDA 이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해당 그 피드백에 대한 수정본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의 그 전산 시스템의 사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그 국내 샌드 데이터셋의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연자이신 그 앤로 박사님이 발표할 내용에 좀 설명이 되어 있을 듯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CD스크 샌드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요. 그 개발 중인 가이던스 중에 샌드 3.1.1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이거에 대해서 퍼블릭 커멘트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내년 2021년 업데이트 버전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신 버전 3.1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C디스크 표준에 있어서도 중국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듯 보입니다. 그 치료적 영역의 그 가이던스에 있어서 최근 그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 전통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표준 가이던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라 전통 의약품에 대해 데이터에 대해서 아마도 그 중국이 오히려 선점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기관에서의 데이터 표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베리타스라는 곳에서 발표한 데이터의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그 기업 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검색에 2시간을 소요하고 데이터 관리 문제로 연간 저희에게 22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줄이고 그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는 이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신약 개발에서의 데이터 표준은 결국 이제 국민 건강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더 늦지 않게 규제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